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120만 원이죠. 갤럭시 S10 5G 출고가가 139만 7천 원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저렴하게 나온 거죠. V 시리즈의 그 박스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리고 용량은 128기가, 갤럭시 S10 5G 같은 경우는 256기가와 512기가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스펙이에요. 박스가 중요한 건 아닌데 변화폭이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건 사실이에요. G8은 기믹적인 기능들이 많거든요. 정맥 인식이라든지 신기해 보이지만 자주 쓰기에는 좀 힘든 기능이 많았는데 V50는 듀얼 스크린 생각보다 활용도가 좀 높아 보여가지고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색상이 아스트로 블랙밖에 없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선택의 폭이라도 조금 넓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비오미 채널의 B 같아가지고 뭔가 LG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냉정하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특장점이 필름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5G, 그 다음에 펜타 카메라. 펜타는 5개란 뜻이죠. 후면에 3개, 전면에 2개 카메라 렌즈를 갖고 있다 이 뜻이고, 듀얼 스크린 서포트, 듀얼 스크린 별도의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기능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인공지능 기능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성품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쑥 보세요. 뭐 간단 사용 설명서, 어댑터 있고, 번들 이어폰 있고, 케이블 있고, OTG 젠더. 이건 뭐 완전히 판박이라서 예전에는 쿼드비트 이어폰 너무 이제 훌륭하다 해가지고 그걸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거 뭐 볼 이유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갤럭시 S10 시리즈처럼 케이스를 기본 제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클리어 타입으로 케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듀얼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묵직해요. LG 듀얼 스크린으로 새로운 5G UX를 경험하세요. U+라든지 뭐 이런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LG 듀얼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은 LG V50 띵큐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용 액세서리다 하는 거죠. 뭔가 후속작에 호환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G5 같은 경우도 후속작에 호환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걸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질의했을 때 이제 LG 쪽에서 난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게 스마트폰의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폰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화면 크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이런 액세서리까지 호환이 되면은 기구 설계라든지 디자인 설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둔 것 같아요. 이 액세서리와 호환되는 거는 V50 오직 이 한 기종밖에 없다라고 어나운서를 한 거죠. 케이스처럼 생겼죠. 케이스처럼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져요. 한 2배, 3배. 맨 처음에 이게 공개되었을 때는 조롱거리가 많이 되었잖아요. 누가 이걸 쓰냐,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왜 LG는 시대착오적인 선택을 하냐, 그런 반응이 많아가지고 저도 약간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만져봤을 때는 훨씬 좋았어요.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만듦새가.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사실 디자인이나 이런 거보다 개인적으로는 좀 UX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UX라는 게 확 달라지면은 좀 더 새폰 같은 느낌을 줄 건데 삼성 같은 경우는 원 UI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LG는 전작과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감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이콘도 비슷하고 글자도 좀 작은 느낌이고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좀 병행해서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V50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도 단말기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채택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좌측을 보게 되면은 볼륨 키와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우측을 보게 되면은 전원 버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버튼이 아니라 홈이 파여져 있어가지고 버튼 그대로 누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았네요. 하단부와 상단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뚫려져 있어요. USB Type-C 단자와 3.5파이 이어잭, 스피커 이런 거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자, 그럼 V50하고 듀얼 스크린 결합해 보도록 할게요. V50 같은 경우는 이 하단부에 커넥터가 있어요. 아이패드, 그 스마트 커넥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연상시키는 접지 부분인데 이 부분과 듀얼 스크린에 있는 이 접지 부분 연결이 돼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듀얼 스크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듀얼 스크린을 이렇게 펼쳐야 돼요. 펼친 상태에서 이 제품을 결합을 하는 거죠. 하단 먼저 하고 위에 부분을 누른 겁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하시면은 뭔가 흠집이 생길 수도 있고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전원 버튼이 있는 이 부분이 먼저 들어가고 위에 부분을 눌러서, 그리고 분해를 하는 방법은 이 상단 부분의 우측 부분만 밀어가지고 빼고 하단 부분도 밀어가지고 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쓰지 않으면 사실 좀 의미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뭔가 이제 돌출된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듀얼 스크린과 관련된 기능들이 나오죠. 이제 듀얼 스크린 끄기, 메인 스크린 절전, 화면 가져오기, 화면 보내기, 화면 전환 뭐 이런 게 있는데 듀얼 스크린 끄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꺼지는 거죠. 자, 듀얼 스크린 화면에서도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원래 화면에서도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듀얼 스크린 화면에서 내릴 경우에는 이 양쪽 화면이 같이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거죠. 동기화 버튼을 해제를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한쪽 화면만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볼 거는 듀얼 스크린이 켜진 상태에서는 조정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화면 내용 크기 조정, 화면 해상도, 보기 편한 모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미니뷰, 비활성화된다. 그리고 화면 메뉴에 보면은 듀얼 스크린이라고 있는데요. 듀얼 스크린 툴을 비활성화하게 되면은 원래 여기 있었던 그 아이콘, 살짝 튀어나와 있던 아이콘이 없어져요. 이걸 다시 키면 나오는 거죠. 듀얼 스크린 툴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건 이동이 가능합니다. 숨김에 올려놓으시면은 비활성화 되는 거죠. 메인 디스플레이 밝기에 맞추기, 듀얼 스크린에서 동기화라고 있었잖아요. 같은 의미네요. 그리고 여기 앱 서랍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하면은 듀얼 스크린 하단부 독에 앱 서랍 아이콘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앱들이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앱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볼 거는 이제 고급에 있는 듀얼 스크린 앱인데 커버를 켤 때 자주 쓰는 앱을 자동 실행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V50 스팅큐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선택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문서 설정을 했다. 자, 이렇게 닫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기만 해도 문서 앱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전반적인 이 만듦새가 생각보다 좋긴 한데 역시 이제 힌지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툭툭 끊어지는 듯한 이런 힌지 구조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너무 적다. 그리고 너무 투박하게 열린다.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